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일 우리 자손들은 지금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유무역주의가 태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창건하는 지금 이 시기, 자유무역의 대변인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자유무역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이 길을 어떻게 규정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혼란이 극심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을 겁박하는 데서 시작한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은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특히 이런 패권 경쟁이 북핵, 홍콩 시위,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과 맞물리면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체제 대결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보면서 혼란해 보이기만 한 이 복잡한 지금 이 시대도 어떤 패턴과 질서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내부 노선 투쟁이 활발합니다. 노선이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갈등이 극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현재 권력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공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볼까요? 얼마 전 시진핑이 주석 임기를 없앴고 독재 체제를 완비했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 권력의 정점에 오른 시진핑이 건강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적어도 20년 남짓인 2035년까지는 권력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자칫 내리막을 타는 가운데 엑셀을 밟게 되면요,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콩 사태에서 보듯 홍콩의 인구가 700만 인구인데요. 여기서 200만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죠. 중국의 바지사장격인 홍콩 지도부가 결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중국 몽에 반대하는 체제 저항 세력에 중국 본토에서까지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주 중국의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미국과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백병전에 나서는 것이 과연 승산이 있는 것이냐를 두고 노선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연히 주전파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쪽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리커창 총리나 왕치산 국가 부주석 같은 이들은 주화파에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싸우기보다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중국 간현통신사인 신화사가 운영하는 신화망에 왕핑이라는 필자명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투항론자는 큰 길 건너는 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제목부터 거칠죠. 한마디로 미국과의 결전 중에 물색 없이 이제 고개를 숙이자고 하는 주하파들은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핑은 곱사병에 걸려 민족의 기계를 잃은 일부 사람이 중국이 열세에 처했으니 타협해야 한다는 투항론으로 민심을 교란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주전파들은 미국의 중국 괴롭히기와 강건 정치 행위를 무조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옹호하면서 무역 전쟁의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등 미국의 빌붙는 아첨을 떨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투항론자들은 미국의 가장 좋은 면과 중국의 가장 나쁜 면을 과학적으로 대비시킨 뒤 결과로 이제 중국은 끝났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실 중국 간영 언론이 공개적으로 중국 내 투항론자가 있다며 이들을 향해 가격한 경고문을 띄운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진핑의 대미 강경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국의 정치평론가 중에 순자예라고 있는데요. 이 양반도 중국 간영 매체가 마침내 그 창끝을 내부로 돌리기 시작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 창끝이 겨누는 건 인터넷상의 유명 블로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목표, 아마도 중국 지도부 내 투항파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터넷 사정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 6월 초에는 지난 4일 30주년을 맞은 1989년 6.4 천안문 사태라는 민감한 시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당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6.4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지난 최근 상황까지도 지금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 네이버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런 통제 시스템으로 일관하는 중국이 하웨이를 내서 5G 시대를 선동해, 5G 시대를 선동해 나가겠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맞아 권력의 속성이 일종의 아이러니, 모순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체제 갈등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이어서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실 자유로운 국가지만 분열 양상을 보면 큰 틀에서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국과의 한판 전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기류가 더 확고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손봐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죠. 체제가 같아도 위협이 되는데 체제가 다르니 확실히 이번에 밟아야 한다는 기류가 큽니다. 큰 줄기에서는 대중 전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지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을 위한 몸부림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미국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경제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 기업인 만큼 반하웨이 전선에 참여는 했지만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로비를 대는 곳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퀄컴과 인텔, 마이크론, 자일링스 등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만 해도 지금 미 정부의 하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웨이에 물건을 공급하지 말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들 반도체 기업, 미국 기업으로서는 국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제품 수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메모리의 경우 통신 장비와 달리 특별히 안보에 위해될 것은 없다는 거죠. 이들 기업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수출 금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가리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만 해도 하웨이 매출 비중이 13%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웨이에 메모리를 납품하지 말라고 하니 속이 탈 수밖에 없죠. 통신 장비처럼 백도어가 메모리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재 범위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월마트, 타겟 등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제품을 싸게 들여와 물건을 파는 만큼 미스터 테리프, 관세 매너로 통하는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기업들은 물건을 싸게 소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에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면 미국인이 피해를 본다며 미국 정부에 징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지불합니다. 수입된 상품이 공급망을 따라 제조 또는 유통업체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기업이 관세 인상분을 따낼 경우에는 당장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아직까지는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이르다고 볼 수도 있는 요인인데요. 점점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 결국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미국인이 많아지고 정부에 대한 반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로비가 판치는 곳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죠. 이익단체 이익을 위해서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이제 로비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캐릭터를 보십시오. 좀 불안정하고 기분파적인 캐릭터 아닙니까? 이런 기업과 맞물려서 어떤 기업은 제재에서 빠지고 어떤 기업은 제재를 계속 받게 되는 그런 명징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로비 영향력에 따라서 기업의 제재도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역량, 엑소더스 차이나 현상과 M&A도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